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엠폭스 구명칭 원숭이 두창의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프리카에서만 1만 5천 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6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 명을 상회하게 되면서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산업별 온도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수입사인 폭스바겐그룹 코리아가 오늘 배터리 제조사 공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기업의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 코리아가 수입한 전기차 전 차종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오늘부로 마감되는 가운데 전일 기준으로 미제출 기업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일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도매 물가의 호재에 힘입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자그마치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미국의 7월 PPI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둔화세를 나타냈는데요. 9월 금리 인하 폭이 0.5%포인트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우세해지면서 간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 기술주, 그중에서도 AI 반도체주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간밤 6%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대 급등했고요. 테슬라 역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광복절 휴장을 단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양대 지수가 미증시발 훈풍에 힘입어서 1%대 강세로 상승 출발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시각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등 2차 전지 섹터 내 순환매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이 코로나 치료제와 제약바이오 역시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을지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0.61%가량 오르게 되면서 장 초반에는 이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지만요. 여전히 2600선 상회하면서 26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이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시장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이오 대형주들의 약세에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한 코스닥. 다행히 오늘은 1.6%가량 강하게 반등 성공해줬고요. 지금 시각 77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요즘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를 저희가 든든하게 꾸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저희가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옆에 김선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밤 이 CPI 그리고 내일 밤 소매 판매 지표라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다행히 좀 양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 준 모습입니다. 네. 다만 좀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각 기관 수급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악화가 됐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마저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좀 추가적인 수급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네, 자 어제 뉴욕 증시에서의 나스닥 흐름이 굉장히 좀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 보면 나스닥이 장중 변동성 자체가 꽤나 컸었잖아요. 그런데 차트 열어드릴게요. 자, 어제의 나스닥의 분봉 상황인데요. 보시면 좀 내려볼까요? 거래량 안 보이게. 꾸준하게 나스닥이요. 장 초반부터 해서요.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막판까지 밀리지 않고 쭉 그래도 잘 가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라인으로 보였었던 게 이 라인이라 말씀드렸죠. 여기 고점의 영역들과 그다음에 잡아주는 포인트. 그렇죠? 여기가 16,500포인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서 돌려 세울 때 여기 자리까지의 반등, 아래 꼬리 3개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7,200 좀 안 된다 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어제 종가가 딱 거기에 맞춰졌어요. 어제 종가가 17,187포인트예요. 네. 여기 라인까지 왔거든요. 이제 여기 돌파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쉬죠. 우리 광복절 쉬고요. 이틀을 봐야 됩니다. 금요일 증시는 목요일 거랑 수요일 거 저녁 거 같이 봐야 돼요. 수요일이랑 목요일 거. 그러면 이틀 동안 뉴욕 증시의 흐름 따라서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해요. 또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 쪽 관련해서 하마스 이란 쪽 관련해서 좀 약간 좀 공격에 대한 부분이 뭔가 조금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크게 가는 것 같지 않아. 미국에서도 네, 휴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고 있고 시장 자체가 분위기상으로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좀 약한데 이거 봐라 이번 주까지 공격 안 하면은 야 이거 니들 나 공격 안 할 것 같아 하더라도 좀 뭔가 시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갑니까? 네, 조금 더 우선 현재 상황으로는 탄력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해리스와 트럼프의 네, 싸우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트럼프가 앞서다가 해리스가 좀 우세한 쪽으로 가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풍력 관련주들과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어제도 그랬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뭔가 방향성을 잡고서 되돌림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해리스 덕에.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전체적인 지지율의 격차를 보면은 해리스 쪽이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좀 눈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우리는 트럼프 쪽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닫히고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뭡니까? 9월 달에 뭐예요? TV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더 말빨이라 표현하죠. 얘기를 더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크게 뭐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그리고 사법 리스크 자체도 트럼프 쪽이 해리스 쪽은 아예 없고요. 트럼프 쪽이 먼저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다 분위기 자체가 해리스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또 2번 연속으로 해서 8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 정책으로 갔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 흐름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대감 때문도 그렇고 실적도 풍력 쪽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막 동국 SNC 같은 거 막 급등 나오고 실적 나왔잖아요. 급등 나오고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이런 거 계속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엔솔이 바닥에서 숨죽이듯 있다가 삼성 SDI도 살짝 꼬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까지라 그랬죠. 이번 주 시장이 조금만 버텨주면서 안 밀리고 가준다면 시장의 큰 흐름으로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 뭘 보셔야 될까요? 크게 밀리기 전 저점 자리.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리에서 여기 자리 있고 여기 자리 하나 보이고 그다음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코스피 자리에서 그래도 얼마 자리입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2630포인트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네, 찍었던 자리가. 그 자리는 오늘부로 돌려놨어요. 크진 않지만 오늘 시가 대비해서 약간 코스피가 약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부로 살짝은 되돌림 반등을 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뭐예요? 나스닥 쪽의 움직임 자체가 뉴욕 증시 움직임 자체가 이틀 동안의 움직임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만 좋아진다면 바로 치면서 여기 바닥자리 인식되는데 여기가 또 얼마냐면요. 2680포인트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라인이 2680포인트거든요. 이게 갭으로 뛸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뛴다면 여기 저항자리 마련돼 있었고 저항자리 마련돼 있었던 자리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저기는 또 얼마냐면은 여기가 275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나스닥의 움직임 자체, 뉴욕 증시 움직임이 강하게 갔을 때 코스피가 꼭 따라줘야 될 가격이 얼마냐면 여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디? 여기 2750포인트의 안착은 필연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리고 이번 주 풀로 해가지고 뉴욕 증시의 흐름 나스닥이 좀 가준다. 꺾이지 않고 좀 쳐준다. 17,200, 300, 400, 500으로 가준다면은 코스피도 얼마? 2,750까지에서의 다음 주의 흐름이 좀 나와주면 정말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이게 가려면은 4% 이상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될 가능성은 낮겠지만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나스닥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뭐예요? 지표에 대한 부분이 금리 인하를 확실시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들이 나와주고 또 하나 현재 그래도 대안은 AI다 하면서 엔비디아의 급등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고 가준다면 그리고 또 하나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시끄럽진 않을 겁니다. 이번 달은 조용할 거고 다만 중동 이슈 자체만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우선은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급이에요. 수급.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 상황 자체가요.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최근 돋보기 좀 봐볼게요.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좀 잡는 모습은 나와요. 크진 않지만 매도를 좀 줄이고 그간의 그 매도에서 좀 줄이면서 간간히 매수는 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근데 기관 같은 경우도 줄이다가 들어오다가 살짝 나가지만 이 정도는 사실 간보기 물량 정도 약간 좀 이게 프로그램 매도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개인들만 팔고 나가서 수급은 나쁘진 않아. 약간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간보는 느낌이랄까? 왜 간보냐면 외인과 기관들은요. 얼마 전에 하락돼요.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하루에 외인은 1조 5천억을 팔기도 했거든요. 네, 현물에서. 이 상황에서 이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선 이게 약간 복합적이지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이 그래도 완전 뭐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큰 하락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보다 횡보 쪽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갈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보시고 아마 이번 주까지에서 휴가 기간이 좀 다 나오실 거예요. 휴가 끝난 다음에 8월 제가 말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 보셔야 된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잖아요.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0.25 아니면 0.5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베이비 스텝 쪽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럼 11월과 12월 베이비 스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11월과 12월 둘 중에 하나는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에도 시장은 얼마?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포인트는 미국에서 나와줄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여기서 1%까지는 우리가 열어둘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는 거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었던 금리가 인상될 때는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지만 금리가 인하가 될 때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놔야 된다는 명언이 있듯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예요. 명언이 있듯이 시장은 그래도 상승 쪽의 분위기, 그러니까 끌어올려진다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현재 무슨 얘기 나옵니까? 미국 MMF 대기 자금들이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8천조. 8천조의 대기 자금들이 조금씩은 꿈틀대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MMF, 그냥 은행 넣어놓은 돈이 이자 받는 것보다 이제는 뭡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어디로 가요? 채권을 가던 배당주 쪽으로 가던 주식으로 가던 자금들이 약간의 움직이는 시도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MMF 자금이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지만 이 흐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계속 늘어나다가 이번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8천조 원이에요. 8천조 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천천히 풀리지만 그의 시발점 자체는 얼마다? 언제다? 금리 인하의 포인트고 이 이스라엘 중동 이슈만 조금만 줄어들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뭐 사요? M7 가겠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득달같이 살 거라고요. 야 이거 이제 사야겠구나. 엔비디아야 지금 간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급등 나왔죠. 인텔도 그 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AMD 마찬가지고. M7, 애플 살까? 뭘 살까? 쇼핑의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장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번 위기만 지나가면 진짜 코스피도 대세 상승의 흐름 드디어 볼 수 있을 겁니다. 3천이든 4천이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번 시장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이 주요 물가 지표의 공개 이후로 나스닥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다음 주 코스피가 2,75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번 주까지는 보다 관망세로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주들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이 관심 장전 테마 키워드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우 전쟁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마지막으로 코로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또 어제는 코로나 관련주가 잠시 좀 비틀비틀했지만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요. 어제 뉴욕 증시가 원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전고체 이슈들을 막 갖고 오늘도 움직임이 나오고 코로나 가다가 갑자기 어제 뉴스거리 나오는 게 뭐냐면 8월 말까지 해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종목들은 좀 제한적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기사가 또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번에 연휴 기간 끝나고 나면 샌드위치죠. 끝나고 나면은 기사가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개학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인들도 지금 코로나 걸려서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죄송합니다. 직장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나요? 네, 뭔가 방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흐름들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건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제가 하나씩 볼게요. 2차전지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요. 에코프로 갖고 똑같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BM도 오늘 꽤나 좋은 움직임 나왔었어요. 4.9%까지 갔다가 지금 3% 상황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3% 가까이 급등 나왔다가 위로 갔다가 한 2.8%대 상황이에요. 자, 근데 안 빠지고 있는데 얘들은 뭐가 가요? 해리스 후보, 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이 지금 대선 쪽에서 승기를 잡는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쪽에서 웬만한 크게 뒤집을 만한 소식을 꺼내지 않는 이상 분위기 반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뭔가요? 중동 전쟁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도 어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의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 얘기 꺼내고 막 러시아 얘기 꺼내고 자기는 다 친하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현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중동 전쟁 리스크 자체를 무조건 없애야 돼요. 이게 전혀 자기네 민주당 표에 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에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 비싼 이자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요 8% 9% 10%예요. 그렇게 비싸요. 그 이상도 허다하는데 어떻게 내고 버티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낮추잖아요. 경기 침체 지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시장이 금리 인하하면 IT주들은 올라간다는 건 우리 기정사실. 금리 인하 이꼬르 IT주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해리스 쪽 정부가 새롭게 이제 또다시 민주당이 연속적으로 뭐 아직 섣부른 제 예측이긴 하지만 현재로서의 상황으로는 해리스 쪽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부터 해서 오바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트럼프 잠깐 쉬었다가 바이든 가고 쭈루룩 12년을 해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주들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게 바로 뭡니까? 모멘텀과 기대감이라는 건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엔솔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나오고 그 외에 그 다른 정보 보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나마 반등 포지션이 있는 거죠.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약간 조금 시적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야 이게 약간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좀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레몬이랑 한농화성이랑 필에너지 같은 경우가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어요. 레몬은 뭐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전고체 같은 이슈를 갖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꽤나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던 어제 이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왜 전고체입니까? 전고체 배터리 자체는 기본적으로요. 불이 잘 안 나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액상 쪽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해액 자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전극과 양극 간의 복잡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고체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재 날 확률이 굉장히 좀 낮다. 현재 배터리보다 훨씬 더. 근데 이제 상용화 시점은 27년, 28년을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제 상용화 시점 얘기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가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시스템을 꺼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차에 발전기 모터를 달아서 뭐 휘발유 연료를 가지고 발전기를 달아.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 그 충전하는 걸로 모터를 돌려서 차가 가는 그런 구조인데. 솔직히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충전하는 비용보다 뭐 더 길게 간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타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대체가 될까 싶기도 한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전고체 이슈는 우선은 나쁘진 않지만 좀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다. 짧게 걸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한바탕 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바람이 불어줬다는 거. 이번에 큰 화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들 꼭 천천히 잘 보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끝나지 않는 그림을 현재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 뭐 PS4 제가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전염성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 그 감기약으로도 대체가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퍼지게 되면서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학교가 개학하게 됐을 때 그 이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원격 수업 보셔야 된다고. 종목들은 찾아보세요.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한 5개 이상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관련주들은 이미 천천히 상승을 준비하면서 야금야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계약이라고 하죠.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은 그 다음 주 해가지고 뭔가 교육청에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학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연휴 지나고 나야 코로나 환자 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전과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집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마 정부 기관 쪽에서도 이번 주 주말까지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 이번 코로나 자체가 뭐 입원하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일전 코로나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약한 코로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관련주도 꼭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좀 저조하긴 했지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요? 에너지 저장 설비, 에너지 설비들을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사실 뭐 GS나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오늘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저께도 그렇고 시가 대비해서는 살아있기는 해서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석유 관련주들이나 해운업 관련주들에서는 뭐 흥하해운이나 한국석유, 흥국석유 같은 경우들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우선 시장은 나쁘지 않은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좀 수급을 뺏어먹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테마주들은 꼭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한 8시경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활용하시고요. 꼭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계속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화 상담 023153-264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을 저희 전화로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이 대표적인 HBM 수혜주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STI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9%대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2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수익 구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바닥에 잘 잡으셔가지고요. 참 다행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보통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기 위에 계시다 보니까 네, 우선 그 상담 주신 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분 위주로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수익 계속 나실 거예요. 홀딩하시면 되는데 1차적인 고점 자리는 터치를 했어요.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25,000원대 중반에서 26,000원 자리가 여기 자리잖아요. 도달하고 나면은 여길 도달하고 나면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 포지션 자체가 여기 자리가 지금 이제 딱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돌림 나오면 그 다음 어디예요? 여기 자리 보이죠? 여기 세 번의 저항 자리 자체. 약 얼마예요? 여기가 32,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자리 지나고 조금 기대하는 게 내일과 모레의 뉴욕 증시 흐름에서의 또 한 번 엔비디아나 관련주들의 IT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거고 뭐 그러면은 관련 HBM 관련주들이 죄다 다시 한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는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홀딩을 대응하시다가 우선 제 판단은 여기 한 32,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반등 포지션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볼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22만 3천 원 그리고 3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15만 6,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네이버. 정말 이 개인분들이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네이버가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게 회사에서 올해 이제 주총을 할 때 회사 대표가 얘기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했었죠. 실적으로 보여주겠다였어요.
알겠는데 우리 투자자들은요 실적보다는 주가로 보여주는 거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 구간은 여기 정도 되시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수익 구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계속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22년도 그 바닥 자리가 16만 원, 15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가려는 찰나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건가? 수급적인 상황도 체크해 보자면요. 와,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투매성 물량들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뭐 시총이 큰 거는 충분히 좀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이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금 외국계 자본들을 좀 끌어들인다던가 뭔가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는데 조금 8월 9일 날 보면은 27일 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IR을 진행을 한다곤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후원 기관이 UBS 증권이랑 JP 모건이라고 하긴 하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통해서나마 조금 포지션 자체가 좋으면 좋겠는데 자 주식 소각도 있기는 했네요. 근데 이게 어렵다. 자 우선은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뭔가 AI 쪽으로 묻어나면서 종목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그 인터넷 쪽 업종 자체가 관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 업종으로 해서 사실 이전부터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엮여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죠. 뭔가 그쪽 분야에 확실하게 막 그 트럼프가 대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어중간하게 또 어중뛰기처럼 껴있기도 하고 해리스 진영이랑도 테리스 진영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 바닥을 확인을 차트상으로는 하긴 했지만 구조상이나 회사의 성장성이나 뭔가 그런 모습들, 수급적인 모습들에서는 아직은 반등에 대한 시너지 모양 자체가 안 잡혀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바닥은 다지고 있으니 우선 하락 쪽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거의 현재가 부근 뭐 15만 원 정도는 유지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되돌리면서 가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최소한 18만 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다 할 답을 제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선 기대해 볼 만한 건 바닥은 다졌다. 그래도 버틸 거고 1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으니까 홀딩을 하셨다가 여기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한번 줘보세요. 그때 수급을 봐야 된다. 지금은 외인 수급, 기관 수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우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들어와 있는데요. 이 RNA 기반 신약 개발과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섹터로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15,3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차트 보자면 거의 60일선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 사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최근에 이제 그 매수 자리가 나왔었는지 요 일전 작년이신지 올해 초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리가 이게 또 목숨이 간당간당하다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차트 상황에서 보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여기가 이제 1차 지지선 라인이기도 하지만 짧게나마 그래서 죽어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들이 버텨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 13,000원 정도 구간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 자리도 또 이제 찍어 내려가 버렸거든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선은 종목은 좋지만 차트 구조상으로는 이게 떨어지는 그림이 현재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우선은
의견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오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첫날이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내일장, 죄송합니다.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나와주면서 그래도 13,000원대까지 회복 흐름이 나오는 게 필요해요. 금요일이 아니면 그 다음 주 한 초 정도까지는 요거 회복 봐야 돼요. 그리고 요 13,000원 근처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데요. 최악인 경우 일어나서 12,500원부터 해서 13,000원 사이 있죠. 이 자리에 그래도 유지를 한다면 다음 주에 유지를 한다면 버텨볼 만해요. 네, 그리고 되돌림 반등 나오면은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게 매수가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약간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홀딩하셨다가 우선 돌려 세울 때 한 13,000원 정도 자리 오면은 아니다. 지금 자리에서 14,0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14,000원 자리로 돌려 세우는 거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보고 다시 매수가인 15,000원짜리 넘어가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지금 홀딩하시고 14,000원 오시면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섹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20만 4,500원 선 지금 매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6%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0.47%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19만 1,800원 선에 흘러가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오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셀트리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사신 건지 아니면 이제 일전이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중요한 점은 제약과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조금 그냥 흔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좀 까였어요. 지금처럼 좀 까인 느낌이야. 그래서 뭔가 좋은 소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걸림돌이 되는 느낌이에요. 걸림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깨진 것도 있지만 가려다가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아이씨, 약간 주저앉은 느낌이에요. 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주면서 가는 거로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어차피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갈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는 거고 삼바가 지금 보시면은 많이 가다가 약간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밀리는 구간 좀 지지하고 난 다음에 되돌림 반등 나올 건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갑자기 시장에서요. 바이오 바람이 불다가 엔비디아 비롯해서 AI, IT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요 근래에 그래서 약간은 소외된 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AI 반도체 IT 쪽이랑 바이오 섹터는 빼놓지 않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물보안법 이슈 맞춰서 봤을 때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번 민주당 쪽과 공화당 쪽 다 같은 공약으로 가는 게 이 생물보안법 이슈니까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전혀 없고 상승은 다시 할 거다. 기다려 보시고요. 시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 돌려 세우기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21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넘어갈 때 그 다음 고점 자체가 24만 원 꼭대기 자리긴 한데 위에 꼬다리 빼고 오면은 23만 원짜리거든요. 저는 이제 우선은 23만 원 자리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제 의견 꼭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오랜만에 들어와 줬는데요. 2만 5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3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이어진 2분기까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2만 1,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과연 여기에서 정리를 해볼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오시죠. 네, 하이트 진로예요. 하이트 진로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닥 자리를 다진 다음에 차트 자리는 되돌리는 자리가 이제 크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6월 달에도 한번 있었고 최근에서도 그 흐름이 나와요. 매수하신 자리가 2만 500원 자리니까 참 주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로 이제 보통 대응을 할 때 이런 자리에 대응을 많이 하는데 딱 그런 자리에 맞춰서 대응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주식에 좀 소질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울 때 중요한 게 바로 전 고점 자리에 지금 22,000원 근처잖아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긴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어제 꽉 찬 양봉이어서 오늘도 꽉 찬 들어찬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분봉으로 봐볼게요. 분봉 3분봉인데 아침부터 시원하게 올려치고 그다음 서서히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라인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거래가 최근 한 2시간가량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완전 죽이진 않은 걸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올라봤자 4, 5%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은 전고점 자리 저 위에 보이는 23,000원대 이상 있죠. 저기까지는 우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요즘에는 이 종목이 그 배당이 어떠한가요? 제가 이제 배당 검색을 좀 안 해보긴 했는데 배당 우선주 1,000원, 보통주 950원 올 초에 있었네요. 배당도 괜찮은 종목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시장의 MMF 대기 자금들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요. 퍼져요. 배당주로 가고 배당 ETF로 가고 그렇죠? 네. 배당 또 종목으로도 가기도 하고 채권으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묻어날 수 있는 거죠. 뭐 무조건 완벽한 수혜주야 그건 아니지만 묻어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저는 개인 판단은 지금부터 짧게는 보지 마시고 연말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작년에도 8월, 9월 바닥 찍고 12월까지 딱 갔다가 배당 딱 끝나자마자 폭 무너졌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엔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12월 자리인데 톡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연말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투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 그리고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지난 9일 이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에도 이 파란불 켜고 있는 유투바이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저도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몰라가지고 부랴부랴 종목을 좀 검색해보고 있는데요. 신한벤처에서도 다 빠져나가고 이거 진짜 대주주가 다 팔았나요? 이거 그러면 되게 무섭지 않나? 작년 11월 일동도 늘어났다가 빠지기도 하고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매수가가 5,400원이세요. 5,400원이시면 최근 매수가는 아니실 것 같고 설마 8월 달이시진 않겠죠. 이번 달?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차트가 딱 보이네요. 이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네 이거. 매수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자리였고 또 매도 대응을 하셨어야 될 자리였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 엄청나게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항 자리라는 건 지지도 저항 자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여기 자리. 또 여기 어디 보여요? 여기 자리. 네. 근데 차트가 돌려 세울 때 저기 자리 있죠? 저기 자리가 얼마냐면 5,300원부터 해서요. 5,4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5,300원, 5,400원 자리부터는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도 뭐예요? 팔고 싶어. 그리고 아래 매수하신 분들도 올라가다가 맞고 못 가니까 뭐예요? 여기랑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못 가니까 파는 자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블셀 자리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자리가 나오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수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자리랄까? 사실은 이 자리를 뚫고 가면서 올려치면서 안정권으로 가는 자리.
안정권으로 가는 자리가 나오면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눈에 보이는 게 6,000원 자리긴 했네요. 6,000원 돌파하면은 그나마 오히려 더 안전한 자리였는데 지금 그 매수하셨던 자리는 참 아쉽게도 조금은 위험했었던 자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차트를 보니까 모든 이평선 자리를 되돌리면서 올려치는 그림이 나와서 진짜 다 꼬드기는 그림. 네. 하지만 이렇게 올려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윗꼬리는 조심하셔야 됐는데 3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응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1차 손절 자리가 여기 라인이었는데 여기 고점 자리 근처 거기서도 손절 안 하셨고요. 지금은 사실 또 그렇게 안 빠지는 자리예요. 왜 안 빠지냐면 이평선 밀집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 매물대 자리가 이 매물대 근처 자리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잘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종목 자체에 따라서의 상패에 대한 그 이슈 자체는 없는 종목이니까 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혀 그런 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다가 되돌리면서 올려치는 거 나오게 되면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여기서 되돌리잖아요. 지분 10%시죠. 단가를 조금 일부라도 낮추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리 말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좀 되돌린 모습이 나오면은 단가를 낮추는 전략 한번 취해 보세요. 취하시고 올라가면은 다시 5,000원대 이상은 가능성은 있어요. 5,000원 근처는. 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단가 낮추셨다가 여기 5,000원 근처나 뭐 4,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시면 잘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백업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현재 0.68%, 코스닥은 1.5%가량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코스피 200 선물에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네요. 기관이 또 매도세로 돌아서고 말았는데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이게 시장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딱 보면은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눈치가 조금 많아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요, 많이 이번에 휴가를 많이 가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 상황도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게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스라엘 중동 부분도 조금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찌 됐던 간에 제가 좀 참으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음 주부터 대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는 뉴욕 증시 제발 이틀 동안 많이 가기를 좀 기도해 보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시장도 조금 반등 나오고 또다시 뉴욕 증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뉴욕 증시가 빠르게 18,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그냥 차분하게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챙겨봤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수급에 대한 공백 해소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기관의 매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국면에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하루 휴장 이후에 그 다음 날 금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